아까 전에 이제 그 말씀하시는 도중에 지금 이 순간에 이제 그 신의 한 수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니까 탄핵 불복 52% 윤석열 대통령 출마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저렇게 라이프가 진행이 되고 있나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바로 네 한번 보시면은 네 요겁니다. 탄핵 불복 52% 윤석열 출마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출마한다라는 얘기네요. 네, 네. 출마를 요구한다 그런 얘기죠. 네, 네, 네. 출마를 바란다 그러는 건데 네, 네, 네. 그 물리학의 법칙이 있잖아요. 네, 네. 물은 예를 들면 영도시에서 얼고 음. 백도시에서 끓는다. 이건 달라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조금 달라지게 느껴지는 게 예를 들면 고산지대에 가면 뭐 중력이 좀 희박해지니까 뭐 네네. 이런 것도 있고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 원칙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렇게 주장하시는 거 보면 네. 저분들은 아예 세상사의 기본 법칙과 규칙을 네네. 다 무시하고 혹은 잘 무지하든가. 네, 네. 아니 예를 들면 파면을 당하면요, 공무원이 파면을 당하면 네네네.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떤 경우든 윤석열 대통령은 5년 동안은 아무런 출마나 뭐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그 재판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도 또 재판 받으러 네, 왔습니다. 오늘 이제 재판 받으러 가셔서 네. 주장하신 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그 검찰이 짜놓은 데 맞춰서 경찰이나 군인들이 거짓 진술을 했다. 거기서 많이 듣던 멘트인데요. 네, 뭐 이렇게 얘기를 네네.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본인이 검찰총장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본인이 그럼 네. 그동안에 그 수사를 할 때 그렇게 다 짜놓고 그 거짓말로 다 진술시키고 그래서 가짜로 공소를 해서 억울한 사람들 다 감방에 보내셨다는 얘기인가? 본인의 다 후배들인데 자기 부정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하긴 뭐 보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나는 지시 안 했다, 명령 안 했다, 그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라는 말도 안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또 군인들은 대통령 지시로 우리 그쵸? 사령관이 들어가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네네. 이게 뭐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네. 대통령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내란죄 같은 경우는 사형 아니면 무기 아닙니까? 엄청나죠. 네. 어마어마한 죄의 형량이기 때문에 네네. 물론 이게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음. 근데 다른 뭐 지금 공천과 관련해서 공천개혁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직권남용 등등도 대통령 시절에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민간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소추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52%는 출마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지럽습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현실적으로 출마하지 못한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뭐 정신을 계승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정신은 뭐 계엄의 정신인지 무슨 정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 이제 그 사람에 네. 충성하지 않는다는 정신이겠죠. 그래야 되는데 제발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보수 정부를 몰락시켰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찍었던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 맞습니다. 네, 그런데도 글쎄요, 지금 보여주는 좀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사람에 좀 충성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참 사람에 씁쓸합니다.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모습이죠. 또 요구하고. 나에 대해서 충성해라. 그렇죠. 참 정말. 나는 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 군인들의 문제도 만약에 지시가 없었다면 어떻게 갔을까? 군인들이. 유령이 지시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한낮 한시에 갑자기 무슨 뭐 이렇게 뭐 갑자기 뭐 최면이 걸린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김문수 이제 후보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그 김문수 후보랑 나경원 후보가 약간 연대하는 듯한 모양새가 있었거든요. 처음 이번에 그 저기 청년들과 햄버거 회동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햄버거를 먹으러 가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키오스크를 작동하는 게 좀 힘들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3분 동안 뭐 얘기해 주셨는데 뭐 쩔쩔매서 네네. 옛날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네네. 미국에서 돌아오셨을 때 네네. 그 김포 어딘가 영종도인가 공항에서 이제 열차 타고 가는데 네네. 그거를 제대로 기차를 어떻게 타는 이게
내고 네네네. 돈을 어떻게 집어넣고 뭐 이런 걸 몰라서 네. 그때 상당히 좀 그 막 뭐 약간의 웃음거리 그렇죠. 시작이 된 거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반기문 총장은 해외에서 그 유엔 사무총장으로 오래 계셨으니까 그렇죠. 사실 그걸 가지고서 비난할 건 못 됐었어요. 그럼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뭐 진짜 서민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구나 이런 그렇죠. 말씀 들었었는데 이거는 서민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음. 김문수 그 후보님은 본인이 서민이에요. 어. 돈 많은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키오스크라는 것들이 이게 좀 그 복잡합니다. 젊은 네. 분들이야 다 익숙하지만 음. 나이 드신 분은 잘 못해요.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음. 아 역시 뭐 저 키오스크도 제대로 작동을 못 하시는데 그렇죠. AI 시대에서는 약간 로봇하고는 좀 어떻게 할까? 챗GPT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지 그게 이제 좀 그런 걱정이 얘기가 되는 나오는 겁니다. 거죠. 키오스크도 이게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잘못됐다라는 거라기보다도 키오스크가 좀 어색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챗GPT도 어색할 것이고 뭐 AI도 어떻게 좀 잘 모르실 그게 좀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죠. 아, 이번에 이제 그 김문수 후보랑 나경원 후보가 연대한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보세요. 네. 경쟁자예요, 사실은.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 그 처음에는 둘이서 우리가 칼라가 같으니까 네. 그 같이 갑시다라는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사실 오세훈 시장님과 한동훈 후보도 두 분이 다 개혁 성향의 색깔이 좀 있어요. 네. 그러나 경쟁자인 것도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 두 분들이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 친윤이라는 측면에서 같은 공통 분모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제로섬이에요. 한 사람이 올라가면 다른 사람은 떨어지게 돼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저건 한번 보여준 쇼인데 아. 그렇다고 해서 저분들이 뭐 끝까지 협력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자, 두 사람이 협력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인데 오늘 사실 가장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댓글창에서 열심히 이름이 나오고 있는 분이 나경원 의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나경원 의원의 별명이 하나 붙였거든요. 나정희라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도 이승만 대통령 생가에 가서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분열에서는 승리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번에 참 진짜 한 가지 짤이 돌고 있는데 피디님 요것도 제가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요.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분명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모두랑도 단일화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분열에서는 승리하지 못한다. 단일화다 할 수 있다고. 근데 그거 하나 좀 바로 띄워주시면은.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된 것인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만큼은 떨어뜨리겠다라는 거거든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얘기가. 근데 요 얘기가 이제 2012년도 12월 5일 날 이정희 여러분 기억나시죠?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것이다 이랬다가 자기가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오버랩되는 느낌이 있는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합을 얘기하면서 한동훈만큼은 떨어뜨리겠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나정희가 지금 됐거든요. 뭐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하고 똑같은 거죠. 네모난 동그라미 뭐 이런 말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저 나경원 후보가 저러는 게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생각해 보세요. 이 본인은요 당 대표 나온다고 그랬을 때 네네네. 친윤을 중심으로 한 초선들이 연판장을 돌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본인이 또 당대표 나와서 이제 경선을 시작했는데 본인이 나이 연대라고 해서 뭐 나경원 이철규 연대에서 실질적으로는 총선 끝난 다음에 대통령을 만나서 그런 미략이 있었다니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당대표에 호기롭게 나왔는데 조금 있다가 원희룡 전 장관이 그렇죠. 대통령과 만난 다음에 갑자기 뛰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또 떨어졌어요. 또 떨어졌죠. 물론 그때 윤상현을 포함해서 그 세 사람이 다 합쳐봤자 30몇 프로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63%를 한동훈 대표가 혼자 독주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렇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저분이 제일 섭섭해하고 제일
마음 그 뭐랄까 분노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럼요, 친윤입니다. 네, 네. 그럼 말이 안 되는 일을 했잖아요. 누가 봐도 음. 정치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뭐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 네, 뭐 계속 포로로 잡혀 있던 사람들이 네. 갑자기 자기를 잡아놨던 사람들의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과 사랑에 빠지는 네. 듯한 뭐 이런 것들 얘기도 있지만 이분은 갑자기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모든 증오심을 본인이 당했던 모든 잘못된 그런 그 대우라든가 억울함에 대한 분노를 엉뚱하게 한동훈 대표한테 다 쏟아붓고 있어요. 아니 근데 진짜로 무슨 악연이 있나요?